네, 안녕하십니까. 정보부장입니다. 오늘 참 하루는 의미심장한 하루였습니다. 박순혁 작가께서 상당히 그 중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제 그런 영상물이 또 나왔고, 또 대통령께서 공매도 관련돼서 중대 발언을 했죠. 오늘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하루였어요. 첫 번째 이제 그 세계일보 영상이 떴을 때, 세계일보 영상이 오늘 뜨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일보가 12월 27일 날 영상을 찍었던 것을,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있던 후죠. 뭐 제목을 좀 그 금융개혁당 이제 창당에 대해서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제목으로, 그리고 예상 의석수를 이제 20석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이 좀 진행이 되길래 박순혁 작가께서 이제 마음에 어떤 심장을 굳히셨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봤는데, 이제 영상의 핵심은 신중론이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금융개혁당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 즉 말하자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많게는 뭐 정말 빅히트를 쳤을 때는 42석, 정말 히트 쳤을 때는 싹쓸이. 근데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1,700만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만약에 흔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 42석, 그리고 최소 12석이라고 제가 18석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또 본인도 한 600만 표 정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600만 표 정도로 계산을 하면 제가 이제 21석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제 20석, 그러니까 21석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이제 본인도 계산을 거의 비슷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0석 정도로 지금 본인이 이제 금융개혁당이 비례당으로서 의석을 가져올 수 있다고 계산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세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21대 총선, 21대 국회를 그대로, 그때 의석 그대로 비율을 따지면, 그때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민주당이 받았던 비례의석을 감안을 해서 현재 이제 600만 표를 금융개혁당이 받는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정확하게 21석이 나옵니다. 21석이 나와요. 그래서 박순혁 작가께서 역시 머리가 참 좋으셔가지고 정확히 그걸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미 모든 판을 다 계획적으로 가지고 계셨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여기서 섣불리 뭔가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도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의 명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제 금융개혁당이 지금 얼기설기 만들어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20석을 확보를 했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 것이며, 실질적으로 전국에 이제 소위 5대 광역시에서 발기인 5,000명을 이제 어떻게 뽑을 것이며, 그리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례대표 후보를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20석을 확보하는 건 쉬운데, 그 20석을 누구로 채울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고민을 하셨고, 또 5대 광역시에서 발기인 1,000명씩을 어떤 사람으로 뽑을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었던 흔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12월 27일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압수수색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본인이 이제 이 태풍의 중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미리 짐작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예. 우리가 20석의 비례 의석을 가져오는 것은 가능할 수는 있어도 뭐 소위 얘기해서 이준석 신당이나 또는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나와봐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쉽게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이준석이 뭐가 다르고 민주당과 이낙연이 뭐가 다르겠느냐. 결국은 비례 의석을 찍을 때는 비례당을 찍을 때는 결국은 지역구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찍더라도 비례당은 결국은 금융개혁당을 찍을 것이다. 제가 예측한 그대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00%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비례당 찍을 때 그렇게 이준석이라든지 이낙연 찍어서 사표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렇게 왜 대한민국 국민은 찍을 때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게 제일 싫어요. 차라리 안 찍고 말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금융개혁당이 그렇게 20석을 가져오면 뭐 이준석 신당이라든지 이낙연 신당은 완전히 다 압도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20석을 왔을 때 우리가 과연 이 금융개혁당이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면 제갈공명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그 앞뒤 좌우 공간적으로 모든 걸 다 파악을 하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창당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번 총선이 아니라 다음 총선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총선이 아니라 뭐 다음 소위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선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대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이건 뭐로 읽어야 되냐면 본인이 이미 정치적 빅샷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네, 이미 정치적 빅샷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만큼 보여줬으면 정치적 빅샷이 된 겁니다. 어떻게? 오늘 화답이나 하듯이 대통령께서 공매도 전산화될 때까지 무기한 금지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그 용인에서 이제 민생 토론회 하면서 공매도 관련돼 가지고 마치 약속이라 한 듯이 오늘 조선일보 기자가 그 시간 맞춰가지고 또 박수영 작가한테 전화해서 사실 확인했습니다. 다 이제 조선일보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는요 완전히 지금 궁합이 딱딱 맞아요. 이준석이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이준석 편 들더니 이준석 완전 손절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전히 지금 죽이 딱딱 맞습니다.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이밍이 정확하게 박수영 작가께서 지금 리드한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아. 지금 이제 3달 전부터 시작된 이 금융개혁당에 대한 어떤 논의, 공매도 관련된 어떤 리딩, 정부를 이끌어가는 정부가 공매도 관련된 긴급 그리고 중대한 결단을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 예, 그리고 오마이뉴스 TV라든지 이런 데 나오셔서 민주당을 또 움직이는 과정.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대통령실을 움직이게 하고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11월 5일이죠. 네, 11월 5일 날 결국 이제 11월 6일이죠. 예, 11월 6일 날 결국 공매도 관련해서 공매도 금지 선언을 하게 만드는 이 과정. 그 다음에 다시 또 미적미적거리는 것을 못 본 나머지 결국 장외투쟁까지 하셨고 그 장외투쟁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전산화 관련된 또 심포지엄까지 그 공개 토론회까지 열면서 거래소에서 결국은 이 모든 어떤 여론몰이 저도 물론 거기에 좀 일조를 뭐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박수영 작가께서 의도하시는 것을 저도 좀 느꼈어요. 처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은 정말 제갈공명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국힘과 민주당, 대통령실을 다 감안해 가면서 그리고 금융감독 원장 그리고 지금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을 공간지각 능력적으로 생각을 하는 느낌이 저는 처음부터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결국은 지금 이제 언론으로서 본인은 결국 단기 필마니까 본인이 지금 뭐 사실 어떤 기관의 장이 아닌 입장에서는 결국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은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 또는 최대한 어떻게 보면 공중파 같은 데 나오셔서 본인의 의견을 자꾸 얘기하시면서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코러스를 넣어준 거죠. 뭐 딱딱이 정도로 뭐 캐스트너츠라 그러나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딱딱이 정도로 넣어줬다고 보면 돼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오케스트라에 뭐 트라이앵글 정도 또는 캐스너츠 정도로 이제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오케스트라가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해서 결국 오늘 대통령께서 공무에도 관련돼서 물론 작은 스텝이지만 이게 뭐 결국 이제 원하는 부분들은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공무에도 처벌 그리고 방지에 관련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금융개혁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법안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적으로도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 완결이 될 때가 이제 끝나는 거겠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이 결국은 저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박순월 작가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이끌어 나간다는 느낌이 처음부터 받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딱 이루어지니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와, 이 양반 정말 계획이 있었구나. 이분은 정말 계획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계획은 너무나 나이스했다.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그냥 이렇게 무슨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그냥 지금 리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박순월 작가에 대해서 이런 어떤 영상을 찍는 거는 이분에 대해서 제가 뭐 돈 한 푼 받은 적도 없고 물론 이제 그분을 제가 논해가지고 뭐 구독자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저한테 뭐 댓글을 써주고 뭐 옛날에는 그 댓글도 없었고 했지만 제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걸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그런 거 없이도 7년 동안 이끌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행복하긴 하죠. 다만 제가 정말 박순월 작가를 흥미롭게 영상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정말 이런 결말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결말. 그러니까 어떤 결말이냐. 과도하지 않으면서 안정되면서 결국 납득이 가는 결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과연 바위에 계란을 바위를 치듯이 금융기획단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끝까지 이끌어내서 총선에서 뭐 20석을 획득을 하든 12석을 획득을 하든 18석을 획득을 하든 획득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안하죠. 본인도 상당히 좀 불안하고 왜 본인도 정치에 대해서 지금 뭐 아는 게 없고 또 주변에 지금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뭐가 같이 이제 뭘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지지자는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뭔가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각은 있는데 뭔가 소프트웨어는 있는데 하드웨어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상황이고 또 그런 것들을 본인이 애널리스트 같은 거를 하면서 사실 이미 어떤 기업을 분석하고 어떤 생산 공정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분석했던 분이시니까 너무나 잘 아실 거잖아요. 이 흐름이 너무 불안전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상황에서 이렇게 결말을 짓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나이스했다. 오늘 그 세계일보 영상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힘 빠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 20석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비례당을 만들 뻔한 사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시도한다면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하지만 그렇지만 말하자면 난 여기서 그냥 지휘봉을 놓겠다. 왜? 지휘봉을 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휘봉을 놓지 않고 지휘를 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물이 훨씬 더 불안하기 때문에 라는 것에 그러니까 아무튼 고뇌에 찬 결단이죠. 말을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 조화로운 결단이 아니었는가. 정말 리더만이 할 수 있는 현명한 리더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헨리 키신저나 또는 뭐 도널드 트럼프 같은 정도의 현실주의자다라는 생각이 든 게 오늘 세계일보 영상을 보면서 더더욱 느껴졌습니다. 정말 배울 것이 많고 앞으로 이분은 정말 리더로서 충분히 따라도 될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분은 어쨌든 지금 명실공히 대통령을 움직이신 분이에요. 이제 대통령 오늘 지시를 하셨고, 뭐, 발언이 곧 지시죠. 하겠다. 대통령이 뭐 영상이 있는데 그거 거짓말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뭐, 이제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본인이 결국은 아주 중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전산화라는. 근데 전산화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박순월 작가께서 상당히 그 요구한 부분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맞고, 또 지금 이제 그 개정안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박용진 의원이 얘기한 부분이기도 하고 전산화는. 그래서 전산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핵심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또 할 수 있어요. 뭐 다른 어떤 조건들도 많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박소영 작가께서 만들어내셨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미 이분은 정치적 빅샷이 됐구나. 이제 정치적 거물이 됐구나라는 것을 오늘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마 이제 박소영 작가께서는 앞으로 이제 사실 이제 자주 나오고 이제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데 자주 나오시지 않을 거라는 냄새가 들더라고요. 이제 선대인 TV하고도 어느 정도 선을 그으실 것 같고, 왜냐면 선대인 소장께서도 이제 당색이 좀 뚜렷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본인들의 독자적인 어떤 정치적 거물로서 전 명실공히 빅샷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 분을 빅샷을 만드는데 1%라도 저는 기여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또 그것에 저도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후로 박소영 작가께서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다른 부분의 어떤 행동을 하시지 않을까. 조금 약간 시간을 좀 두시기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을 위주로, 그리고 좀 오프라인을 좀 중심으로 이제 행동을 하실 거고, 또 공중파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좀 행동을 하실 거라는 예상이 좀 드네요. 이제 좀,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동을 하시겠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유튜브라든지 이런 비공식적인, 아직은 유튜브가 이제 비공식적인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물론 유튜브가 좀 더 공식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정치적인 정당을 만들든 안 만들든 이분은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 있는 국힘에서 이제 영입대상 1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영입대상 1호예요. 물론 이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행태가, 예상되는 행태가 이제 당수의 어떤 명령을 거절하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정책 색깔을 뚜렷이 나타낼 것이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좀 위험 부담이 크죠. 예, 박소영 작가께서 위험 부담이 큽니다. 말 잘 안 들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포텐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예를 들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또는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는 거물급으로 영입하고 싶어하는 거물급으로 거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그런 분 정도로 아마 급으로 격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박소영 작가를 도와준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박소영 작가께서 앞으로 나오신 행보를 그냥 그때그때마다 팩트로 이제 얘기해줘도 되겠구나. 이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당하거나 그럴 입장이 아니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심 상당히 좀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예,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긴급 발언도 하셨고, 예, 그리고 박소영 작가께서도 중대 발언을 하신 거죠. 어쨌든,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창당에 대해서 이제 안 하겠다. 예, 신문기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또, 세계일보 영상에서도, 이전 17일 영상이지만, 안 할 수도 있다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실 것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창당은 안 하는 걸로, 하는 걸로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굳게 들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나이스하다. 이제 그분이 그렇게 결단하신 것이 분명히 난 납득이 가고, 또 그 부분을 따르시는 분들도 그분이 그런 결정을 저는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나 그걸 갈급해 하시더라도,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도 어떤 형태든 간에 본인이 창당을 안 하시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창당을 안 하시지만, 우리 금융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 모임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들한테 상당히 좀 불리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영향력은 반드시 행사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제 박소영 작가께서도 이제 공매도라든지 금융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보다만 이제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거물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이제 지도자죠. 리더격의 어떤 지도자로서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좀 이슈를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 금융개혁도 금융개혁이지만 예를 들면 청년 멘토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청년들한테 하는 좋은 얘기들. 저희 어떤 청년의힘에서도 좀 오셔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하셨던 얘기들도 좋지만, 예를 들어 청년 멘토, 청년들이 알아야 될 증권 지식이라든지, 또는 금융 지식이라든지, 재테크라든지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좀 조금 라이트하고 가벼운 얘기들도 좀 해주면서 약간 좀 저변을 이제 넓혀 나가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또 그래야 된다고 좀 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는 뭔가 좀 제가 한 고개를 넘었다.
그리고 한 챕터를 띄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마음이 좀 홀가분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이제 박수영 작가께서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이제 자주 나오시진 않으시겠지만 아무튼 박수영 작가께서 하시는 행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연히 뭐 승승장구하시길 당연히 빌고 저도 또 어떻게 보면 저의 소임을 다하고 제가 하고 있는 생업이라든지 또는 뭐 청년들에게 힘을 주는 어떤 방송 이것도 계속 제 나름대로 또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아주 좀 생각이 좀 많아지는 그런 오늘 하루였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